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박종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DNA 회복으로 이루는 항노화인데요. 요즘 100세 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건강과 젊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특히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노화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DNA 상해 반응입니다. DNA 상해 반응에서는 도대체 DNA 상해가 뭐냐? DNA 상해는 우리가 이제 DNA 손상이나 상해 이 두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다 같은 거고 영어로는 DNA dam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NA 구조나 구성 성분이 파괴되거나 변형되어서 돌연변이가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DNA 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 상해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그 DNA 단일 가닥이나 이중 가닥이 절단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핵폭탄이랄지 원전 방사능 폐수에서 나오는 그 전리 방사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X선이랄지 감마선 이런 것들이 DNA를 깨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두 번째, DNA 구성 성분인 ATGC, 아데닌, 사이민, 구아노신, 사이토신 이런 것들의 염기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자외선이랄지 담배를 피면 담배에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벤조파이렌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염기가 변형됩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스트레스성 활성산소 이런 것들도 염기를 변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 염기쌍인데요. DNA 복제 동안 복제 효소의 실수에 의해서 미스매치,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스매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replication error, 즉 DNA 복제 동안의 실수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에 대해서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G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칭이 안 된다 해서 미스매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T에 대해서는 A가 와야 되는데 A 대신에 C가 왔습니다. 이것도 TC 미스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 결합이 안 돼 가지고 뭔가 DNA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DNA 상해는 각각마다 회복, 예를 들어서 구아닌의 산화가 된 그 8옥소 구아닌이라고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염기를 절제해내는 염기 절제 회복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에 이제 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치를 고치는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커다란 염기 부가물, 벌키 에덕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그 누클리오타이드 절제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이나 원전 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시켜주는 스트랜드 브레이크, 즉 그 단일 가닥이나 이중 가닥의 절단 이런 것들도 고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생명체는 DNA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돼서 우리가 늙지 않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후손들이 기형아가 안 나오도록 해주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DNA 상해 반응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DNA 상해 반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P53이라고는 단백질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53은 다른 말로는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P53이 암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린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DNA 상해가 나타나게 되면 그 상해를 인지하는 그런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ATM이랄지 ATR 뭐 등의 단백질이 DNA 상해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DNA 어디가 고장 났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DNA 고장 났네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에 일을 시킵니다. 즉 CHK1이랄지 CHK2 이런 종류의 단백질을 인산화함으로써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NA가 고장 났으니까 빨리 일을 해. 어떻게? 고치는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CHK1이나 CHK2가 인산화돼서 활성이 갖게 되면 두 번째 암 억제자인 P53의 인산화를 시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ATM이나 ATR이 CHK1을 인산화, P가 이제 인산화예요. 인산이 붙는 겁니다. PO4라고 하는데 그것이 P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화가 되면 얘네들이 활성을 가져가지고 P53, 이제 크게 네모 박스에 P53이 있죠. 거기에 P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인산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P53의 여러 부위에 가서 인산이 딱딱딱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3개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돼가지고 P53이 이제 드디어 또 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산이 붙으면 뭔가 잠잠하던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ATR이나 ATM은 CHK1을 인산화시켜서 일을 시켰고 CHK1은 P53에 인산화시켜가지고 이 P53을 일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P53이라고 하는 애는 그 P53 자체가 원래는 전사인자입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인산화된 P53이 하위 유전자들의 전사를 켜는 전사인자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그런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DNA 상해가 적을 때는 세포 주기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DNA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DNA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이게 이제 암세포로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를 정상세포로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DNA 상해가 적을 때 P53의 활동 방식이고요. 근데 DNA 상해가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고칠 수가 없어요. 일일이 고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에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포를 잠잠하게 만드는 세포 노화, 시네신스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빠뜨리거나 또는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세포 고사. 이게 아까 시간에도 세포 자살이라고 과격한 말을 썼는데 이 세포 고사가 세포 자살입니다.
잘못된 세포는 스스로 알아서 죽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죠. 이것에 의해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에서 오른쪽 그 셀 사이클 어레스트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킨달지, DNA 리페어 즉 DNA 회복을 활성화시켜 준달지, 시네신스를 활발하게 하고 에이팝토시스를 통해서 세포가 지금 쪼가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것은 셀 사이클 어레스트 DNA 리페어고, 그다음에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시네신스, 그다음에 암세포가 된 놈을 죽여버리는 것은 에이팝토시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몇십 조의 그 세포로 구성된 그 개체들은 암세포가 한두 개라도 있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DNA 리페어도 중요하고, 암세포가 생겼으면 그것을 죽여버리는 에이팝토시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웬만해서 암에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기작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53이 잘못되면 이렇게 캔서, 암으로 유발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핵 내의 DNA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유전자를 P53이라고 한다면 이 P53이 튜버 서프레서, 즉 암을 억제하는 기능인데 그 유전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에러가 일어나. 암을 억제해야 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의사가 잘못된 거의 뭐 미친 의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을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섹션에서는 DNA를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DNA 아까 사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고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광재활성화라고는 포토 리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광에 의해서 재활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과정에서는 그 첫 번째 그 상해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상해는 주로 자외선에 의해서 피리미딘 일양체가 생성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피리미딘 일양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림의 왼쪽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민과 사이민, 즉 T와 T가 연결되고 있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수직으로 육각형 그 링 구조에 수직으로 사각형 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이민 다이머의 링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NA에서는 원래 T와 T 다음에 T가 있었는데 지금 T와 T가 묶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글자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4개가 있는데 이상한 알파벳이 생긴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사이민 다이머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꺽쇠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ATGC가 아니고 꺽쇠. 그렇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자인 것이죠.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 어떤 것이 고치느냐? 소위 포토라이에이즈, 광재활성화 효소라고 하는 그 효소가 일양체를 기가 막히게 인지해가지고 그놈을 깨요. 어디를 깨느냐?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 그 링 있죠? 육각형의 수직인 그 사각형, 새로 형성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육각형 2개로 떨어져 나오겠죠. 이 과정이 이제 그 포토라이에이즈, 광재활성화 효소가 하는 일인데, 불행히도 인간한테는 이게 없어요. 뭐 태아 때 잠시 보였다가 없어진 뭐 이런 거고, 보통 성체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박테리아, 대장균 같은 데서만 이게 발견되는 초보적인 그런 그 DNA 회복 기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를 떼어내는 염기 절제 회복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잘못된 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상해가 뭐냐면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염기가 변형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그 회복을 보면 변형된 염기를 글리코실라제, 이 글리코실이라고 하는 그 결합은 뭐냐면 DNA에 당이 있고 그다음에 염기는 항상 당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염기와 당의 그 결합을 우리가 글라이코실릭 본드, 글리코실 본드라고 그래요. 그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톡 잘라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염기인데 당에 붙어 있는 그 글리코실릭 본드를 잘라내기 때문에 염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염기를 떼어내는 그런 그 글라이코실레이즈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염기 부위, 염기가 없는 부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무염기 부위를 기가 막히게 인지하는 다른 핵산 분해 요소, 무염기 부위 핵산 분해 요소, 그놈이 와서 이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고쳐야지 하면서 잘라냅니다. 그 그림이 지금 그 그림의 두 번째는 그 AP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 그림이 바로 AP 엔도누클레이즈, AP 자리를 인지해서 거기를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빈 공간은 DNA 중합요소, 즉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그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틈이 남는데 그 빈틈은 DNA 라이게이즈, 연결 효소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이제 이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즉 변형된 염기, 다이아몬드로 표시되었던 그 변형된 염기가 지금 네모로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염기로 바꿔치기가 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염기 절제 회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염기들을 한 개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염기를 포함한 그런 DNA 쪼가리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클레오타이드를 절제하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 상해를 일으키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랄지 화학물질, 담배를 피면 이제 그 생겨나는 벤조파이렌이 예를 들어서 구아닌이나 아데닌이라고는 염기에 가서 붙어버려요. 근데 구아닌이나 아데닌에 붙어 있는 그 벤조파이렌은 너무나 덩치가 커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DNA 구조가 변형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크게 잘라내는 거예요. 염기 절제복은 그 염기 부위만 톡톡 잘라내는 것인데 얘는 좀 많이 풍부하게 잘라내는 것이죠. 수술 부위가 넓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변형된 DNA 구조를 상해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핵산 분해 요소가 자른다 하는 것이 절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DNA 중합 요소가 채운 후에 DNA 연결 요소가 골격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외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피리미딘 다이머가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피리미딘 다이머 즉 피리미딘 이량체 주위에 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산 분해 요소가 톡 자르고 또 오른쪽 부분 톡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나오죠. 세 번째 그림이 이제 빈 공간인데 DNA는 항상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나선은 문제가 없고 이쪽 나선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쪽 나선에 맞춰 가지고 채워 넣는 겁니다. 뭐가 DNA 중합 요소가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DNA 라이게이즈, DNA 연결 요소가 이제 이어서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NA 두 가닥인 이유는 이러한 식의 그 회복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카피본을 항상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한 가닥이 와트슨 가닥이고 두 번째 가닥이 크리크 가닥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다 망가질 확률은 매우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망가졌다 하면은 이쪽은 건강하니까 이쪽을 드러내고 잘라내고 이쪽에 카피본을 채워 넣어 가지고 카피본에 대해서 이 중합을 해서 채워 넣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항상 원본을 유지하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영리한 생명체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사와 연계된 회복이 있습니다. 전사 연계 회복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크립션 커플드 리페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그 자외선이나 화학 물질 등에 의한 DNA 구조의 변형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진행할 때 DNA 상해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 RNA 중합효소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그 RNA 폴리머레이즈가 지금 쭉 해서 전사체를 메신저 RNA, 그 메신저 RNA가 지금 그 단사로 해가지고 쭉 지금 RNA 중합효소에 붙어 있죠. 전사를 신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A 그림이. 그런데 거기 B번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DNA 상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RNA 중합효소는 지금 카피를 뜨려고 하는데 카피 뜨려고 하는 주형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를 넣어야 될지 망설이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벳이 훼손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진행을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C번에서 보는 것처럼 RNA 중합효소가 가만히 이렇게 멈춰져 있다. 그러면 그것이 누가 인지를 하냐면 TRCF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리페어 커플링 팩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전사와 회복을 연계시켜주는 전사 회복 연계 인자라고 합니다. 그놈이 가서 이제 붙는 거죠.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RNA 폴리머를 떼어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없어.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일단 나가 있어 하면서 지금 떼어내고 있습니다. C번 그림을 보면 RNA 중합효소가 떨어져 나오고 있고 물론 만들어지다가 만 RNA도 떨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뭘 부르냐면 고치는 애들을 불러요. D번에서 보면은 AAP 이런 애들이 이제 고치는 애들입니다. DNA 회복 효소예요. 그렇게 해서 그놈들을 불러가지고 탁 맞게 되고 그러게 되면 2번에서 보면은 이제 TRCF는 고치는 애들 일꾼들을 불렀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치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B번입니다. B. AAB 중에 B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 놈이 이제 DNA 상해를 원만하게 고치는 거예요. 뭐 누클레오타이드 절제 회복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지면 다시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일을 하여서 전사를 무난히 수행하도록 해주는 아주 센스 있는 그런 DNA 회복 방법이 전사 연계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매치가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스매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또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 결합이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단 상해를 보면 1번에서 보면 DNA 복제 효소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해서 잘못 집어넣은 염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염기성. 그러니까 A에 대해서 T 이렇게 돼야 되는데 A에 대해서 C랄지 A에 대해서 G랄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DNA 복제 요소가 합니다. 간혹 해요. 근데 그 실수 확률은 매우 적어요. 실제로 100만 분의 1, 즉 100만 개를 복제를 하다 보면 그중에 한 개만 잘못됩니다. 인간의 건축물들 보면은 실수투성이죠. 거의 완벽한 건축물이 없을 정도로 엉터리인데 DNA를 건축하는 그 DNA 복제 요소는 100만 개 중에 한 번 정도만 에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드물게 일어나는 에러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바로 미스매치 회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회복 단계에서는 그래서 대장균의 경우는 뮤tS라고 하는 뮤트이라고 하는 것은 뮤테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뮤테이션이 된다, 돌연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뮤tS 단백질이 미스매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만화처럼 보이는 이 그림에 보면은 S라고 하는 그 선수가 지금 그 미스매치를 발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스매치 자리야라고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뮤트 L, 그다음에 뮤트 H 이런 애들이 착착착착 와요. 얘네들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래서 이제 그 뮤트 H 같은 경우는 뭘 잡냐 할 같으면 그림의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그 CH3라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CH3가 바로 메틸 그룹인데 이 메틸 그룹 어떤 특별한 서열, 예를 들어서 이제 GATC라고는 그 서열에 대해서 메틸레이션, 메틸 그룹을 달아주는 그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메틸 그룹을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 제일 윗단계에 보면은 CH3가 하나만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형으로 된 애는 지금 CH3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만들어진 그 반대 가닥은 아직 CH3를 달아주는 효소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 준공 검사가 안 끝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준공 검사 받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 가닥만 지금 메틸레이션 돼 있고 그 반대 가닥은 메틸레이션 안 돼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인지해요. 즉 어디에서 그 에러가 일어났는가? 새로 만들어진 DNA에서 에러가 일어난 것이지 원래의 주형 DNA에서는 에러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라내야 될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DNA를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새로 만들어진 DNA는 메틸 그룹이 없으니까 그 메틸 그룹이 없는 그 부위를 잘라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아주는 애가 뮤트 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뮤트 H의 지령을 받고 그 마지막에 그 엑소누클레이즈라고 하는 애가 톡톡톡톡 잘라먹는 거예요. 어디를 잘라먹느냐? 아까 메틸 그룹이 없는 그 DNA 가닥, 새로 만들어진 DNA 가닥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쪽 미스매치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매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DNA 중합효소, 마지막 그림이 이제 DNA 중합효소가 그 한 가닥만 남은 것을 가지고 주형으로 해서 이중나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DNA 리가제가 골격을 일으키게 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DNA DNA 중합효소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DNA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DNA 미스매치 회복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는 항노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엔티에이징, 늙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이 항노화에 대해서는 항산화제, 엔티옥시던트가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엔티옥시던트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 같으면 산소 원자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풍부한 그런 분자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 화합물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산화력이 강한 산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이랄지 방사선의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급증하게 되는 거, 이것이 활성산소입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뭘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역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활성산소는 워낙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DNA랄지 단백질 이런 것들의 분자들을 손상시킬 수,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늙어가면은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암이랄지 당뇨병, 심장질환,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DNA나 단백질을 공격해서 뭔가 에러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거의 기적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이 불완전한 우주에서 질서정연한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심각한 그런 투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 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폐기물 중에 하나 바로 활성산소가 된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면 뭐 연기가 나듯이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숙명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항산화제다. 엔티옥시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종류로서는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론 뭐 도마도에도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라이코펜, 루테인 이런 종류의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빨간색이랄지 노란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애들이 카로테노이드입니다. 뭐 단풍 색깔 이런 것도 다 카로테노이드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애들이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로서 되고,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가 이제 또 식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주 뭐 이런 거, 베리류 이런 데 많이 있죠. 카테킨 뭐 이런 것들, 녹차 뭐 이런 쪽에 많이 있고, 레스베라트롤 여기서 포도주에 많이 있고, 프로안토시아니딘 이런 것도 다 베리류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소플라본류들도 항산화 작용하는데 콩에 있는 제니스테인이랄지 디아제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뭐 등등 여러 종류의 비타민 종류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죠. 그다음에 미네랄 종류도 있습니다. 미네랄도 항산화 역할을 하고 토코페롤, 그다음에 뭐 셀레늄, 글루타시온 같은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항산화제예요.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타시온이랄지 코엔자임 Q10 뭐 등등 상당히 SOD, 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랄지 이런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결국은 이런 뭐 카로테노이드나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 못 먹는 상황에서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일을 안 먹어도 그럭저럭 이렇게 별로 안 늙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글루타시온 같은 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항산화 식물들이 있는데 뭐 오레가노 꿀이랄지 무슨 뭐 블랙 커런트랄지 베리 종류의 이것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 아로니아는 방사능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체르노빌 그때 아로니아 종류는 살았어요. 그리고 아로니아를 평소에 많이 먹던 사람들은 원전 피해로부터 상당히 많이 보호를 받았죠. 그걸로 해서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을 주로 안토시아닌류가 엄청나게 이 아로니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아로니아를 가른 것이랄지 또는 뭐 아로니아 자체는 상당히 쌉쌀하죠. 그래서 먹기는 상당히 고약한데 그것을 가루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구르트나 이런 쪽에다 섞어서 먹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뭐 아사히 야자랄지 노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체 내의 항산화 효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있다. 지금 화학식이 나오는데 보면은 옥시전, 즉 산소죠. O2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슈퍼옥사이드라고는 라디컬입니다. 라디컬, 프리 라디컬. 이것이 이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는 효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소위 과산화수소 H2O2 과산화수소로 변형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도 작용성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퍼록시데이즈랄지 케톨레이즈 이런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꿉니다. 물은 아무런 독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로 바꿔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식물성 항산화제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1차적인 방어로서는 햇빛의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상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외선 UVB, UV는 뭐 A, B, C 파장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이제 중간 파장을 갖고 있는 UV입니다.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같으면은 식물성 항산화제가 선스크린, 햇빛을 차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DNA 상해가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DNA 상해가 안 일어나도록 차단해 주는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두 번째, 2차적인 방어는 라디컬을 소거하고 라디컬을 소거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죠. 그렇게 해서 P53 활성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P53 뭐라고 그랬죠?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도 안 걸리고 노화도 방지가 되는 것이죠. 그놈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DNA 회복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DNA 상해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차 방어는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한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한다.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다양한 상해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염증이 억제되면 증식이 억제되고 P53 활성화가 되어서 암세포가 죽는 자살하는 세포고사 에파토시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증가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DNA 상해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고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감작시키기 위한 감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항암제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더 민감하게 그 항암제가 듣도록 해주는 그 기작이 바로 감작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 감작을 위한 그 DNA 상해 반응, 신호 전달 경로 및 표적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항암제가 지금 VX984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농도에 의존적인 이 VX984의 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뭐가 일어나냐? DNA 단백질 인산화 요소, DNA 프로테인 카이네즈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놈이 이제 DNA 회복을 도와주는 요소예요. 근데 그 DNA 회복을 암세포의 DNA 회복을 잘 도와주게 되면 건강한 암세포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암세포는 후손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 방해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DNA 단백질 인산화 요소를 저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VX984인데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건강한 그 후손들을 못 낳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도록 되는 그런 것이다. 결국 암세포의 DNA 회복을 방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상세포의 DNA 회복을 방지하면 암세포로 되는데 암세포의 DNA 회복을 방지하면 엉터리 암세포, 그래서 죽게 되는 암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숫자가 감소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즉 DNA 상의 반응을 이해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일부 약물들은 천연물에서 유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 NU545 같은 것을 보면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 그 활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독소루비신하고 NU545라고 하는 그 감작제를 같이 동시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가 잘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 숫자를 감소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KU60648 이런 것들은 세포주기 분포와 DNA 상해를 증가시킴으로써 암세포를 감소시킨다 할지 이렇게 하더라. 또 NU7441 이런 것들은 방사성 민감도를 향상시켜서 암세포 생존율을 감소하고 암세포의 고사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한 NU7016 이런 것들은 역시 비슷한 메커니즘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방사성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ATM, ATR 이 ATM, ATR이 뭐였었죠? 처음에 P53 그 경로에서 DNA 상해를 인지하는 그런 단백질이었어요. 상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아주 정찰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찰병이 인지를 해서 DNA 회복이 시작되는데 걔네들의 수준을 증가시켜 가지고 결국은 P53까지 가게 해서
P53의 암세포 고사 기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천연물에서 뽑은 그런 그 감작제들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DNA 상해 반응 및 세포 증식 경로에 대한 천연물들과 마음의 효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다양한 천연물들이 DNA 상해 반응 및 세포 증식 경로들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거나 또는 그 감소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더라라는 고하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감소시키는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콩 같은 거에서 나오는 뭐 그런 성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암 유전자를 감소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은. 그다음에 녹차 성분이 또 그 암이나 이런 그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그 천연물들이 뭔가 좋은 효과들을 많이 발생시키더라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논문에서 밝혀졌고 이 그 밝혀진 것을 다 이게 종합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결국 균형 잡힌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또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 내적 평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감소를 시키게 되면은 즐거움에 의한 어떤 그 호르몬, 그래서 이제 엔돌핀 또는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도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해피 호르몬들이 노화를 실제로 방지하고 DNA 회복을 활발히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된 바예요.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가를 통해서 보면은 화를 내면 DNA가 손상돼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DNA가 손상되더라. 실제로 그 우울 호르몬들이 많이 증가되면은 DNA의 손상, 그다음에 DNA 회복이 감소되고 DNA 상해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역시 또 증명이 됐습니다. 또 웃으면 손상된 DNA가 잘 회복돼서 노화가 방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은 논문에서 이미 다 증명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따라서 생명과 건강의 지표인 DNA가 반응하는 게 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가 항노화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물어봤었을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 노화 과정에 의해서 늙어가고 그다음에 암에 걸리고 불행한 그런 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환경의 교란이랄지, 그다음에 내 마음의 스트레스의 증가, 그렇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또 그 방사선 이런 것들 증가, 이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티옥시던트, 식물성 그런 항산화제를 잘 섭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인 통찰을 해서 내적인 그 성찰, 그다음에 명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DNA를 회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 많이 입증하고 있는 만큼 현대 과학이 생각하는 예측하는 그러한 그 연령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줄기세포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훨씬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뭐 120년, 150년 또는 20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은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달지 탐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DNA가 더럽혀진다면 그러한 상태의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잘 쉽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줄기세포 세라피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노화된 그런 신체 장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식된 그 줄기세포 장기들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DNA도 회복하고 건강과 젊음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